집중. 이번에는 유체 법칙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게 개정 7차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에 없었고요. 내용이. 이 유체 법칙 세 가지가 선생님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나 고등학교 때 이거 세 개 배우지도 않았어. 대학교 가서 배웠던 거야. 이게 내려왔었어. 그러더니 또 사라졌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잠깐 나왔다 사라진 거긴 하지만 배워두면 나중에 언젠간 써먹을 거니까 니네가 무슨 과를 가든. 유체 법칙은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여기서 소개되는 거 세 가지. 그나마 되게 다양한 건 심플하게 나와. 심플하게. 어렵게 안 나와. 주요 핵심만 딱 짚으면 되는. 첫 번째 이름은 뭐냐? 니네 그 얘기 알죠? 뭐 금관 뭐 찾았을 때 빨개 벗고 뛰어나오면서 유레카 했던 아저씨 이름이 뭐요? 아르키메데스라는 남.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라는 아저씨 얘기 나오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파스칼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건 베르누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근데 선생님이 제일 지금 가르칠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위인전이라는 쓸데없는 책을 읽는 바람에 애들이 아르키메데스 그러면 빨개 벗고 유레카 그 얘기만 생각난단 말이야.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그럼 금관 찾은 얘기만 주목됐단 말이야. 그지?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배울 때는 얘는 부력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부력. 부력이 뭐죠? 유체에서 고체를 띄우는 힘이야. 오케이? 유체가 어떤 물체를 띄우는 힘, 배를 띄우는 힘, 이런 걸 부력이라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파스칼은 수학자로 유명하죠? 얘는 수학도 잘했지만 물리도 잘했대. 그래서 파스칼이 정리한 걸로 우리는 유압장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압장치가 뭐냐 그러면 조그만 힘으로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카센터 가보면 아저씨가 차 받쳐놓고 휘 하면 그 무거운 차가 막 들려. 육중하게. 그지? 또 포크레인을 보면 이쪽에 있는 유압장치를 칙 하고 밀면 땅을 막 한 번에 파. 사람 장정이 20명이 한 5시간 동안 할 일을 포크레인 혼자서 두사 품은 끝나. 이해가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 게 유압장치 파스칼. 세 번째가 베르누이의 정리인데, 베르누이는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양력이라고 들어봤냐? 비행기 날개를 띄우는 힘이야. 양력. 라이트 형제가 이용한. 붕 하고 비행기 날개를 띄우기도 하고, 마그누스의 힘이라고도 불리는데, 마그누스의 힘은 뭐 하는 놈이냐라고 하면 바나나킥의 원리예요. 바나나킥. 축구를 막 말아서 차는 거. 야구를 던질 때 커브볼, 포크볼. 그거 만드는 힘을 마그누스의 힘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케이? 내용이 간단해요. 깊은 내용 다 잘라내고 그냥 소개 형식으로만 배운다고. 그래서 요렇게 세 개 나오는데 여기가 그나마 니네 배워두면 쓸 데가 되게 많으니까 잘 보셔야 돼.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을 이해하려면 유체에서의 압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유체의 압력. 자, 압력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프레셔라고 그래. 프레셔. 그래서 앞으로 P라고 쓸 거야. P. 오케이? 그럼 압력은 어떻게 정의되죠? 면적분의 힘 이렇게 정의돼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려는 건 유체의 압력이야. 유체의 압력. 그래서 이만한 일단 유체라는 건 흐르는 물체니까,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은 흐르는 물체니까 수조를 좀 담을 수 있는 수조. 어떤 물그릇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액체를 담아요. 액체를 담아. 그러면 이 액체가 바닥을 누르면서 이 수조의 안쪽, 이 초록색 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한번 계산하려고 합니다. 압력. 그럼 압력은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면적분의 힘. 그럼 여기 밑에 표면적을 S라고 할게. 알겠습니까? 이거 S야. 그러면 S분의 얘를 누르는 힘은 결국 누구요? 액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G 하는 액체의 무게가 이 밑면을 누르게 될 거야. 그치요? 그치요? 근데 문제에서 액체의 질량을 직접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몇 킬로그램의 기름을 이런 식으로 안 줘요. 그럼 뭐라고 주느냐? 항상 밀도로 줘요. 밀도. 밀도가 뭐분의 뭐지? 밀도는 밀한 정도. 화학적인 밀도는 단위 부피당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예? 부피분의 질량.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액체의 질량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밑면적분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에다가 중력가속도 G를 곱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끝나지 않았어. 잘 봐.
그러면 이 액체, 이 들어있는 전체 액체의 부피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밑면적 곱하기 깊이를 표현하면 돼. 깊이. 그래서 밀도에다가 밑면적에다가 액체의 깊이 H 곱하기 중력가수 G를 S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보시다시피 뭐가 지워져? S가 지워져. 그럼 우리는 계산하다 아 이거 지워지네. 그리고 구몬수학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지워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오, 면적은 상관이 없구나. 이해 가요? 액체의 압력은 그것도 내부에서의 압력이야. 선생님 지금 이 그릇 바깥쪽의 압력이 아니야. 이 액체 내부에서의 압력은 깊이하고만 상관이 있대. 넓이하고 상관없대. 그러면 이걸 바로 적용하는 문제를 보여줄게. 삼각 플라스크를 고무 패킹으로 쳐 막아. 그래 놓고 액체를 이만큼 담았어.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스펀지에다가 갖다 놔. 스펀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근데 그 옆에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너브드에 대해서 고무 패킹으로 막고 여기다가 액체를 담았는데 높이가 똑같아. 그거를 다른 스펀지 위에다 또 올려놔. 오케이? 선생님 질문. 이 액체 밀도 로우, 이 액체 밀도 로우 같은 종류의 액체였어요. 그러면 이 액체 내부 요 안쪽 점, 그 다음 이 둥근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의 안쪽에 이 점, A점과 B점에서의 압력은 어떨까?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기면 왠지 더 집중해서 압력으로 누를 것 같고 퍼지면 약할 것 같고 그러지. 근데 액체에 압력할 때는 이렇게 있든 깊이만 똑같으면 유체에서의 압력은 로 GH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로 GH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깊이가 똑같으면 같더라는 얘기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 플라스크의 압력 여기 이 스펀지에 작용하는 C점의 압력하고 스펀지의 D점의 압력을 비교하면 누가 압력이 클까? 액체의 질량이 같다고 생각했을 때. 액체의 질량이 같다면 무게가 같은 거지. 그럼 요건 여기 면적, 여긴 여기 면적. 면적이 작은 C가 더 압력이 커요. 그러니까 플라스크 바깥쪽에 작용하는 압력하고 액체 내부의 압력은 다른 겁니다. 그 액체 내부의 압력은 면적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기출문제에 요게 나왔을 때 애들이 겁나게 많이 틀린 적이 있어. 이렇게 종이야, 종. 유리로 되어 있는 종이 있었어, 종. 그래갖고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쳐맞고 있었고 여기에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여기 어떤 분동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얘를 여기 힘을 줘서 얘를 짜서 올렸어, 이만큼을. 그럼 이 액체 내부 요 P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커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작아졌을까요? 얘를 이렇게 하고 올려버리면 하얀색에서 주황색 쪽으로 압축을 해서 위로 올려버리면 그때 제일 많이 틀렸던 생각이 뭐냐면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잖아. 여기나 면적은 어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액체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그대로요.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했는데 유체 내부에서 이 유체 안에서 내부의 압력은 깊이하고만 상관이 있다고. 그럼 처음에 하얀색이었을 때는 이 부피가 이 정도 됐었어. 여기까지. 근데 이걸 노란색으로 밀어 올리면 전체로 짜졌으니까 위로 올라가지. 그럼 이 너브대대 넓었던 병의 부분이 좁아졌단 말이야. 그럼 그거만큼 얘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게 아까보다 실린더가 더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더 올라갔지. 그러겠지. 그럼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됐냐고. 깊어졌다고. 그럼 압력은 증가한다고. 알겠어? 이런 거 많이 틀렸었다고. 알겠니?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유체에서의 압력은 모양이나 굵기나 상관없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로, G, H, 유체에서의 압력. 오직 깊이하고만 상관이 있고 또 하나 알려줄게. 여기에 예를 들어 이만한 공기덩어리가 있었어. 공기방울. 이거를 갖다 풍선이었어. 풍선. 이걸 붙잡고 스쿠버 다이버가 납을 차고 붙잡고 훅 하고 잠수를 해서 가라앉아. 그러면 이 액체가 눌러서 압력이 생긴 거잖아.
그럼 이 고무풍선은 물속 깊숙하게 들어가면 옆으로 너부대대지냐 전체적으로 작아지냐? 상상을 해봐. 풍선을 붙잡아서 잠수해서 물 깊은 곳으로 가면 이렇게 납작해지니 점점 전체적으로 작아지니? 전체적으로 작아져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건데. 유체에서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어떻게 작용해? 동일하게 작용해요. 모든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아진 거지. 이게 크고 이게 작았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냐고.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압력은 깊이하고만 상관이 있다. 크기는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방향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적용한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 아르키메데스의 부력.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이만한 수조를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수조를 준비를 하신 뒤에 여기에 액체를 담아 놓지요. 그래 놓고 여기에 나무 쪼가리 같은 거를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나이테가 있는 나무 쪼가리를. 그럼 냅두면은 뭐 나무 쪼가리 밀도가 작으면 뜰라고 하니까 쇠꼬챙이를 이렇게 밀고 있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한테 작용하는 부력을 계산을 하는 거야.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며 깊이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압력이 이랬다. 그러면 조금 깊어지면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이해 가야? 근데 반대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니? 그지? 앞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뒷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앞뒤 좌우에 대해서는 깊어지면서 압력은 커지는데 서로 다 상쇄가 돼. 방향이. 이해 가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요 위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2라고 하면 당연히 P2가 깊지. 깊으면 누가 커? P2가 P1보다 압력이 커요. 이해 갑니까? 근데 난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르키메데스에 뭘 구하고 있대? 부력이야. 말끝이 뭘로 끝나? 력이야. 그럼 힘이야, 힘. 물체를 띄우는 힘. 그러면 압력이 면적분의 힘이었으니까 나는 힘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위쪽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 쪽에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의 차이가 얘를 띄우는 부력일 거라고. 이해 가야? 그럼 무슨 얘기야? P2에다가 요 나무 토막의 위쪽 면적을 S라고 하면 P2에다가 S라는 면적을 곱해. 그럼 얘를 띄우는 힘이야. 그럼 위쪽에서 내리누르는 힘은 P1 곱하기 S야. 이해 갑니까? 근데 유체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저 앞에서 했냐? 로우 GH. 그러면 로우, 이 액체, 로우, G, H2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깊이. 그럼 H1은 뭘 의미하는 거야? 표면에서 여기까지의 깊이. 오케이? 그럼 로우 GH2에서 로우 GH2에다가 S를 곱한 거 빼기 로우 GH1에다가 S를 곱한 거. 똑같은 변수가 많으니까 이항 정리를 할게. 로우 GS, 로우 GL을 빼. 로우 GS에다가 H2-H1 이렇게 정리가 돼. 맞냐? 그럼 여기서 H2-H1이 뭐냐? 이 깊이에서 이 깊이를 빼면 나무 토막의 높이지. 그래서 이게 나무 토막의 높이 H로 바뀌어. 그래 놓고 보니까 나무 토막의 면적 곱하기 높이는 또 뭐야 이게? 부피야. 그래서 부력이 로우, 부피, V, G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이래. 목욕하다가 이거를 생각하고 흥분해갖고 뛰어나오면서 유레카 한 거야. 금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 가요?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쌤이 묻고 싶은 건 쌤은 이거를 해석을 다시 해야 돼. 그냥 로우의 H, 로우의 로브이지, 로브이지 이렇게 외우면 이 로우가 어디서 온 놈이야? 이거 누구 밀도야? 나무 토막 밀도야? 액체 밀도야? 이거 추적해봐. 어디서 왔나? 여기서 왔고 얘는 여기서 왔고. 이거 구할 때 로우 H2를 왜 한 거야? 깊이에 따른 액체의 압력 구하려고. 이 로우 액체 거야. 얘 가야? 그러면 요거 V는 누구 거야? 액체 거야? 나무 거야? 나무의 부피야 얘는. 나무의 밑면적 곱하기 높이. 나무의 밑면적 곱하기 높이. 나무의 부피에다가 액체의 밀도를 곱해.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를 한 게 부력이래. 요거를 선생님 스타일대로 해석을 하면 부력은, 명샘이 얘기하는 부력은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라고 정의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게 뭔 말인지 일단 수식을 전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시켜볼게. 이만한 수조에 원래 액체가 이만큼 잠겨 있었어. 근데 이 수조를 잠시 후에 이렇게 잠겨 있던 놈한테 나무 쪼가리를 하나를 딱 넣었더니 나무 쪼가리 이렇게 둥둥 떠 있어. 그럼 나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까에 비해서 이 액체의 높이는 높아질까? 그대로일까? 얘가 이만큼 차지했으니까 액체가 이만큼 올라가. 이해 가야? 원래 있던 위치보다 이만큼이 올라갔어. 딱 요만큼이. 그럼 얘는 다시 내려가고 싶어. 원위치로 가고 싶어. 중력 때문에. 이해 가야? 그럼 지가 가고 싶은 생각에 너 나가 하고 밀어내는 힘이 부력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르키메데스가 빨개벗고 목욕탕 탕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풍덩. 근데 물이 넘쳐. 그 얘기는 물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근데 들어가면서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 몸이 가벼운 걸 느낀 거지. 이해 가? 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높아져서 넘치는데 물이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내려가려고 하면서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해 가? 그걸 부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걸 수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봐라. 선생님이 이 말 뜻은 물체를 띄워내는 이 부력은 얘네들이랑 아무 상관없고 요거 주변에 떠오른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액체의 무게가 얘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부력은 무게가 뭐예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아니야. 그러면 요 주황색으로 칠한 액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는 건데 얘 질량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 연속되어 있는 액체 중에 요만큼의 질량이.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액체의 밀도에다가 요만큼의 부피가 결국 얘가 차지한 부피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액체 안에 잠겨있는 부피. 그럼 잠긴 부피만큼을 여기다가 곱하면 그게 얘네들의 질량이 되는 거야. 요게 주변에 떠오른 액체의 질량인 거야. 주변에 떠오른 액체의 질량. 오케이? 거기다 중력 가속도 G를 하니까 그게 부력이 됐대. 그게 로 Vg야. 이해가 가냐? 알겠어? 부력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쉬워진다. 스텝 1 빠밤.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이게 니네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니까요. 같은 종류의 액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크기가 같은 물체 A, B, C를 던졌어. 그랬더니 A는 이렇게 떠 있어. B는 이렇게 떠 있고 C는 바닥에 깔아앉았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거 A, B, C 얘가 A, 얘가 B, 얘가 C 대답해봐. R자이면 누가 제일 커? 갑자기 숙연해지죠 또. R자임이요. 사주고 가요 왜? R자임은 질량 곱하기 실제 가속도라 그랬죠. 그죠? 셋 다 실제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죠? 예요. 실제 가속도는 0이잖아. 셋 다 가만히 있다며. 그럼 R자임은 얼마야? 셋 다 0이요. 오케이? R자임이 셋 다 0이요. 왜 R자임이 0일까? 지구가 얘를 당기는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을 텐데 얘가 얘를 떠올리는 부력이 있고 얘가 얘를 떠올리는 부력이 있고 얘는 부력도 있고 바닥에 떠받치는 수직 항력도 있고 그걸 다 더했더니 다 0인 거야 지금 상태가. 알겠냐? 알겠냐? 그럼 선생님 질문. 부력의 크기는 누가 제일 크니? A, B, C를 비교해봐. B가 크죠. 또 B, C, B, A, C인가? B와 C인가? B와 C는 반스 이름인데? B, A, C요? 백? 넌 뱀인데 뱀? B, A, M인데 너는?
자, 선생님이 부력은 잠긴 부피만큼의 액체의 무게라고 그랬지. 액체의 종류는 같다 그랬어요. 잠긴 부피만 비교하면 돼, 그럼. 누가 많이 잠겼어? B하고 C가 같아요. 그래서 부력은 B하고 C하고의 크기가 같습니다. 제일 조금 잠긴 A가 제일 작습니다. 이해 갑니까요? 알겠습니까요? 부력은 그래요. 그럼 다시. 밀도는 누가 커요? 밀도 low A, low B, 밀도 low A, 밀도 low B, 밀도 low C, 액체 밀도 low 이 네 개를 비교해봐. 조금만 이제 뒤틀면 알고 있는 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에다가 썩은 계란을 넣으면 어떻게 돼? 가라앉죠. 왜? 밀도가 커져서 물보다. 신선한 계란은 떠요. 왜?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볼링공 졸라 크지? 14파운드짜리 성인 남자 몇 번 치면 손가락 막 쥐나는 14파운드짜리 볼링공을 물에다 던지면 뜬다? 볼링공이 밀도가 1이 안 돼요. 0.998인가 그래. 처음에 던지면 풍덩 들어갔다가 천천히 떠올라. 골프공은 물에 뜨냐 가라앉냐? 가라앉죠. 그래서 워터 해저드가 있잖아. 잘못 치면 물에 빠지면 쪼르륵 가라앉잖아. 희한하지? 진짜 무게는 얘가 큰데 비중, 물의 밀도로 따지면 물의 밀도보다 작은 볼링공은 뜨고 골프공은 가라앉죠. 알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 세 개. 밀도고 부력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봐봐봐. 밀도 누가 커? C가 크니까 가라앉았지. B는 어떤 상황이냐? 얘를 여기다 놓으면 여기 있고 밑에다 놓으면 여기 가만히 있고 위에다 놔도 가만히 있어. 그럼 뭐요? 얘가 예를 들어 물이라 그러면 이거 물방울이야 그냥. 밀도가 같다고. A는 밀도가 작으니까 뜬 거야. 그래서 low, C가 제일 크고 low, B하고 low는 같은데 얘는 low A가 제일 작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질량은 누가 제일 크니? 질량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위에서 크기가 같은, 그럼 뭐가 같대? 부피가 같은 거지. 그럼 밀도 큰 놈이 질량 크겠지. 그래서 질량은 MC, MB, MA. 자, 이런 순서예요. 이건 이해하냐?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조금 더 이빨이 보이게 논리적으로 비교해도 돼.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다른 어려운 문제 풀 때 좋겠죠? 잘 보세요. 아까 셋 다 R자임이 얼마나 그랬죠, 내가? 0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무게랑 부력이 같은 거고, 얘는 무게랑 부력이 같은 거고, 그럼 얘랑 비교해봐. 부력이 누가 커? 아까 부력 뭘 비교하라 그랬어? 잠긴 부피 누가 커? B가 커. 부력 B가 커. 부력이 얘가 큰데 얘랑 무게가 같다고. 무게랑 부력이 같다고. 부력이 작은데 얘랑 같다고. 그럼 무게는 누가 커? B가 크지. 그래서 MB가 무거워 일단. MB가 MA보다 무거워. 여기까지 됐냐?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얘를 보면 부력이 둘 다 어때? 잠긴 부피가 같으면 부력이 같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랑 부력이 딱 같은데 얘는 무게하고 이 바닥에 떠받치는 수직항력을 부력이랑 더한 게 무게랑 같아. 두 개 더한 게 얘가 같다. 얘랑 얘는 그냥 같고. 그럼 무게는 얘가 더 무거운 거지. 얘 가요. 그래서 MC가 MB보다 무거워. 그러니까 CBM 이런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 알겠냐? 이해 가냐? 자, 요걸 하나 설명해 주고 싶었고. 스텝 2 빠밤. 이제 요거 한번 봐봐봐.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있고 여기 물이 있어. 물 위에 얼음을 던지면 얼음이 어떻게 돼? 빙하 타고 내려와 하고 이렇게 떠 있어. 지구상에 어떤 물체도 이런 게 없어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가 항상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액체에다가 같은 물질에 고체를 넣으면 깔아앉아야 돼. 촛농 녹일 때도 그렇고 I will be back 영화 많이 봤지? 터미네이터 철로 돼 있지? 용광로에 들어가잖아. 떠 안 떠?
걔가 뜨면 되게 웃겼을 거야. I'll be back 했는데 막 용광로에서 떠다니고 그러면 졸라 없어 보였을 거야. 싹 가라앉아 주잖아, 그지? 왜? 액체보다 고체가 밀도가 커서 그런 거야. 근데 얘는 왜 고체가 액체 위에 떠? 물은 특이하게 영상 4도씨가 됐을 때 최소 부피를 만들어주면서 물은 4도씨였을 때 밀도가 제일 커. 그래서 액체 밀도가 더 커. 그건 알죠? 들어봤죠? 그래서 지구상 유일하게 액체 위에 고체가 뜨는 놈이야. 됐냐? 그걸 물어보겠냐 내가? 질문. 지금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빨간색 펜으로 비커에다가 여기다 마크를 해. 그리고 나서 증발되지 않게 뚜껑을 닫아. 증발되지 않게 뚜껑을 닫고 2시간 뒤에 와보면 얘가 어떻게 됐겠어? 다 녹았겠지. 다 녹고 나면 이 액체의 높이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입니다.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생각도 안 하고 높아지죠. 왜?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진다며요. 그러네? 대국민 사기극이었어요. 전 세계인 상대로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대로입니다. 얼음은 다 녹아도 그대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볼게. 자, 위에 떠 있는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가라앉아 있는 부피를 V2라고 할게. 그리고 물의 밀도를 로우 물이라고 놓고 얼음의 밀도를 로우 얼이라고 놓을게. 얼. 이해 갑니까? 지금 빙하의 알짜임은 얼마예요? 0이죠. 알짜임이 0인 이유는 밑으로 떨어지려는 무게랑 부력이 어때서 그래? 같아서. 그럼 무게는 어떻게 계산해? V1 플러스 V2 전체 부피에다가 빙하의 얼음의 밀도를 곱하면 얼음의 질량, 거기다 중력 가속도 G를 하면 얼음의 무게. 자, 그럼 부력은 어떻게 계산해? 잠긴 부피만큼의 액체의 무게. V2만큼 잠겼고 로우 물 중력 가속도 G, 이게 부력. 그럼 지워진다. 이제 갑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요걸 그대로 클립으로 잡아갖고 빼. 이 빙하를. 그래놓고 요거를 비커에다가 담어. 그래놓고 요걸 그냥 빈 비커에다 놓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서 얘를 다 녹여. 그럼 빙하가 녹아갖고 새로 생긴 요 부피 있지? 이 액체의 부피를 V 동그라미라고 할게. 이해가 가요? 뭔 말인지? 요 얼음을 끄집어내서 녹였을 때 부피야. 그럼 나는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이 안에 차지하고 있던 V2하고 이 V 동그라미를 비교했는데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럼 요대로 끄집어냈다 녹여갖고 다시 액체로 부었을 때 이 V2를 다 못 채운다는 얘기야. 그지? V 동그라미가. 그럼 수심이 내려가야지. 그럼 내려간다는 뜻이야. 이해가? 요걸 그대로 녹였는데 V2하고 V 동그라미가 같다면 이걸 꺼내서 녹여갖고 다시 부었더니 여기가 어떻다는 거야? 그대로 딱 찬다는 얘기야. 요거는 윗동아리만 날아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얘는 그대로란 얘기지. 근데 V2를 비교했더니 V 동그라미가 더 크대. 이걸 꺼내서 녹여서 다시 부었더니 얘를 채우고도 넘친다는 얘기지? 그럼 수심이 높아져. 수위가 높아져.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V2하고 V 동그라미만 비교를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또 보여줄게. 그러면 얘가 얼음 상태, V1하고 V2를 합친 이 얼음 상태가 다 녹았을 때하고 새로 액체로 녹은 V 동그라미인 상태하고 뭐는 똑같냐? 부피는 달라지지만 질량은 같을 거예요. 그죠? 질량 어떻게 구해?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V 동그라미 녹아서 된 액체에다가 로우 물의 밀도를 곱하면 다 녹은 물의 질량. 이거는 V1하고 V2를 더한 거에다가 로우 얼을 곱한 거. 그럼 얼음의 질량. 이게 같을 거야 무조건. 됐냐? 그럼 여기 봐라. 아니, 이거 지우고 놨지? 얘가 여기 있네. 그럼 이거로 바꿀게. V 동그라미에 로우 물은 V2에다가 로우 물과 같아. 그러니까 지워져. 그래서 결론이 V 동그라미하고 V2는 어때? 같더래. 그 얘기는 수심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더래. 오? 분명히 빙하 녹아서 해수면 높아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대국민 사기극이었어요. 북극에 있는 빙하 다 녹아도 북극곰만 힘들어지지 인간의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남극의 얼음입니다. 남극은 대륙이라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거고 남극은 대륙 위에 얼음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실제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져요. 근데 북극에 있는 얼음 다 녹아봐야 빙하 타고 내려오는 둘리만 생길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다 보면 CF 같은 거에서 워낙 이미지 세탁을 잘해가지고 북극곰을 보면 북극곰이 참 귀엽잖아. 하얀 게 까만 눈동자 같고 찌뚱찌뚱하니까 귀엽잖아. 포유류 중에 가장 사납고요. 인간한테 가장 위협적인 포유류가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은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서 그냥 장난치듯이 사람을 죽여요. 다. 그래서 무슨 그때 바이킹 걔네들이 쓴 책에 보면 하얀 악마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을 막 끔찍하게 죽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포유류인데 우리는 흰 곰만 보면 귀여워 이러지. 귀엽기는 앞에 가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북극 녹는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 스텝 3. 그럼 이제 좀 정량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어떤 액체 밀도 로인데다가 젖던 물체를 놨더니 떴어. 근데 얘가 잠긴 부피하고 떠있는 부피가 8대 1이래. 잠겨있는 부분하고 떠있는 부분의 부피가 8대 1이라면 이 물체 X의 밀도는 몇 로우겠냐? 몇 로우일까? 얼마가 들어갈까? 액체 밀도의 몇 배일까? 64!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다 64 밀도라는 얘기는 액체 밀도보다 얘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64배나. 근데 어떻게 떠 있어? 떠 있다는 얘기는 얘보다 어때? 밀도가 작아야 되지. 그럼 이 앞에 있는 숫자는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8분의 1? 뭐 이지랄해 또. 대충 찍어갖고 진짜 죽여볼라 그냥. 요때 알짜임이 얼마야? 0.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구해? 떠있는 부피가 V면 가라앉아 있는 부피는 8V. 그러면 이 액체의 무게는 9V. 맞아? 9V에다가 로우 X를 곱하면 얘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G 하면 떨어지는 무게가 되죠. 부력은 어떻게 구해? 잠긴 부피만큼의 액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G. 이 상태잖아. 얘 가요? 그럼 얘가 지워지잖아. VV도 지워지잖아. 그럼 로우 X는 9분의 8 로우 이렇게 나온다고. 1보다 작다고. 9분의 8 로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스텝 3.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쓸만한 게 하나 있어서 가르쳐 주려 합니다. 스텝 4. 옛날엔 스텝 3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제 스텝 4까지 나오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된 거야. 왜 웃지? 업데이트가 웃겨? 내 이래서 영어 선생을 안 해. 이런 물체가 있고요. 요거랑 차이점 알겠어? 수심은 똑같아. 높이는 같은 비커야. 이해 갑니까? 높이는 같은데 하나는 어떤 물체를 얘보다 밀도가 작은 물체겠지? 띄워놨어. 그 다음 얘는 그냥 액체만 담아놨어. 이거를 양팔 저울로 다루려고 그래. 오케이? 그럼 A와 B 중에 누가 무거울 것 같냐?
시간 없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선생님 뭘 보여주려고 했느냐? 같아요. 왜? 이게 밀도가 작은데 부피가 큰데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물의 총량으로 따지면 물의 총량은 또 얘가 많잖아. 어떡하지? 얘하고 누가 크지? 이거 비교하기 힘든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이 위에 떠 있는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갈아 있는 부피를 V2라고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라 V1 플러스 V2에 이 물체의 밀도를 물이랑 헷갈리겠다. 물체를 X라고 할게. 오케이? 이 물체 X라는 물체의 밀도 그럼 얘 질량하고 딱 여기서 V2만큼의 요 액체 V2만큼의 액체의 밀도의 질량하고 얘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만큼의 이 액체를 담은 거랑 이 전체의 질량하고 같은 거면 이렇게 떠있든 얘가 액체로 채우든 높이가 같으면 무게가 같을 거 아니냐고. 알겠냐? 이해 가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 봐. 얘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야. 얘가 떨어지는 거 V1 플러스 V2 예, 로우 X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맞냐? 그럼 얘하고 똑같지. 얘는 부력하고 같이 V2에 잠긴 액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이게 부력이고 얘가 무게잖아. 그래서 얘가 R타임이 0인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봐봐봐. GG 지워지잖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 전체의 무게는 이 X의 무게는 요만큼의 액체의 질량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체를 띄우든 액체의 높이만 똑같으면 무게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냐? 요거 하나를 계산을 해서 알아두면 그러니까 계산도 아니고 내내 이 과정 계속 나왔는데 요 의미를 잘 파악해 놓고 나면 다른 문제들 풀 때 적용할 때 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까? 뭐 문제로다가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보여주기로 하고 알려주고 싶은 개념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력이입니다. 부력. 그럼 좀 쉬었다가 파스칼의 원리하고 베르누이 양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마이크를 안 켰나? 켰는데. 자, 그러면 금방 했던 스텝 4를 이용한 거 요거 한 번만 다시 물어보고 넘어갈게. 그럼 비커 같은 종류의 비커가 있고 액체의 높이를 같게 딱 요렇게 채웠어. 거기에 어떤 물체를 놨더니 물체는 이렇게 떠 있고 크기가 같은 물체 A, B, C 놓았어. 그랬는데 얘는 여기다 줄을 매놨어. 그 다음에 얘는 가라앉았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오케이? 선생님 질문이 요때 얘 무게 얘를 용수철 저울에 재서 매달았을 때 무게가 누가 제일 클까? 무게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보면 허걱해. 그리고 선생님 봤던 문제는 A, B, C도 아니었고 이거 A였어. 그냥 A. 그래도 물체가 A하고 B만 있었어. 그럼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 이제 뜨려고 그러는데 줄로 매놨어 또. 근데 수심의 높이만 똑같았다고. 근데 무게가 누가 제일 크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이거 그냥 보면 그러는데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스텝 4 그걸 잘 기억하면 얘는 그냥 이 액체 덩어리하고 무게가 똑같은 거지. 얘를 빼내고. 맞아? 그걸 기준으로 잡고 걔랑 얘를 비교하면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양이 얘보다는 적어.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그려. 딱 액체만 채운 거랑. 얘랑은 같아. 이해 갑니까? 근데 얘는 얘에 비해서 요만큼 부피만큼의 밀도가 작은 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보다 가벼워지지. 얘 가요. 그래서 얘보다 기역보다 니은이 가벼워.
그 다음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해볼까? 얘랑 얘를 비교해볼까? 요 크기만큼 밀도가 더 큰 놈이 있으니까 가라앉은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냥 순수한 액체보다 밀도가 큰 만큼이 이만큼을 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게가 더 크지. 그래서 디귿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 누구? 기역. 그 다음 누구? 니은. 이런 순서대로 되더라. 이런 문제 풀 때 아까 스텝 4가 중요한 거야. 알겠냐? 이해 가냐? 예. 그럼 이제 부력은 끝내기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력이 알아두면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서 좀 깊게 나갔고, 파스칼 유압장치 나갈게요. 파스칼 유압장치는 공부할 게 많이 없어요. 금방 끝나요.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고무 패킹을 쳐봤고 여기다 이렇게 생겨 있는 주사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주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액체. 근데 액체를 넣는 과정에 실수로 여기 기포 하나가 들어간 거야. 그 실제로 주사 놓을 때 간호원들 많이 그래. 약 이렇게 빨다가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똑똑 두드려 갖고 기포 올린 다음에 쭉 짜낸단 말이야. 공기가 혈관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이해가요? 그럼 이 액체가 있는 상태에 여기를 틀어막고 내가 얘를 쭉 하고 짜버려. 그럼 이 안에 액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때 이 안에 있는 기포의 모습은 짜부가 될까? 전체적으로 작아질까? 전체적으로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보여주는 게 뭐야? 아, 액체 내부에서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야. 이해가요? 액체 내부에서의 압력을. 그러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부피를 9의 형태로 줄여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 얘기는 거꾸로 이 벽들에 작용하는 압력도 다 어때? 동일할 거란 얘기예요. 그걸 본 파스칼이 그렇다면 이따만한 실린더 하나를 준비해요. 실린더. 그 다음에 얇은 실린더 하나를 또 준비해. 그 다음에 그걸 피스톤으로 막어. 여기도 피스톤으로 쳐 막어. 그래놓고 압축되지 않는 액체를 가득 채워요. 압축되지 않는 액체라는 게 보통 물이나 하이드로릭 기름이나 이런 걸 채우면 돼. 그래놓고 터지지 않는 관을 두 개를 연결을 해.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이쪽에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갖고 여기 압력이 생겼어. 그러면 이 피스톤의 아랫면 쪽에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어때야 되냐? 같아야 되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가한 압력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게 압력이 적용할 거니까.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여기에 작용하는 P1, 요점에 작용하는 P2가 있을 때 P1하고 P2는 어떠야? 당연히 같다는 얘기야. 이해 가요? 그럼 편의상 여기 넓은 면적을 A1이라고 놓고 이 좁은 면적을 A2라고 하고 내가 얘를 짓누른 힘을 F1이라고 하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힘을 F2라고 정의를 하면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A1분의 F1은 A2분의 F2의 관계가 있게 된다. 당연한 얘기지. 근데 면적이 100대 1이야. 100대 1. 그럼 여기다가 1N 넣으면 100N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가 면적이 100대 1이면 1N으로 누르면 100N이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나와. 이해가? 대신에 또 하나가 있어. 요거랑 같이 기억할 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 1N으로 다 100N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얘를 훅 짜가지고 이만큼을 눌러. 그럼 얘가 올라가겠지? 그지? 근데 여기 줄어든 부피하고 올라가면서 늘어난 부피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또 당연한 얘기가 나와. V1하고 V2는 항상 같아야 돼. 여기 변한 부피하고 여기 변한 부피는. 이해가 가요?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변형할 수 있지? A1 곱하기 올라간 높이 H2는 A2 곱하기 내려간 깊이 H2하고 같다. 근데 얘가 지금 몇 대 몇이었어? 100대 1이었어. 그럼 여기 100cm 누르면 몇 cm 올라가? 1cm 올라가. 힘은 100분의 1로 줄었는데 이동거리가 100배 늘었으니까 1의 원리는 딱 맞죠.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카센터 가서 자동차 들어올릴 때 보면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긴 제끼를 갖다 놓고 여기를 막 꼭 한참을 하면 찌끔찌끔 올라가면서 차가 띡띡띡 천천히 올라가. 이해 가죠? 이게 유압장치.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걸 이용해 갖고 이용 사례를 한번 가르쳐 주면 유압장치의 대표적인 이용 사례가 어떤 게 있냐? 자동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생긴 거 알아?
이 자동차 페달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실린더가 들어있어 실제로. 그래놓고 여기에는 피스톤이 이렇게 쳐맞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족할 때 채워주려고 액체가 들어있고 브레이크 액이 들어있고 여기 4개의 밸브가 연결이 돼서 바퀴 하나씩에 다 연결이 돼 있어. 앞뒤 바퀴로. 그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피스톤을 꾹 짜는 거야. 피스톤을 꾹 짜면 4개의 방향의 호스로 동일한 압력이 나가. 그럼 여기 호수의 단면적은 되게 얇거든? 근데 저쪽 끝에 가면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데 보면 본 적 있나 모르겠다만 자동차 타이어에 보면 이렇게 휠이 있고 여기 이제 피스로 이렇게 5개 박는 이 부분에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 디스크.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거기에 라이닝이라고 해갖고 캘리퍼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 여기에 이 관이 연결이 되면 이 캘리퍼는 이렇게 얇은 관으로 가서 갑자기 되게 넓어져. 안에가.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는 변이 넓어져.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디스크를 마모시키는 패드가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액체로 꾹 눌렀는데 여기 면적이 커지는 거야. 그럼 면적 비율이 커지면 큰 힘으로 얘를 꾹 누르게 돼.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디스크를 꽉 잡는단 말이야. 안 그러면 자전거처럼 이렇게 핸들 와이어로 꽉 잡아갖고 차를 세우려고 하면 차가 몇 킬로인데 몇 톤 되는 차를 꽉 디스크를 잡아서 끽 세우려고 그러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잖아. 근데 유압을 이용해갖고 세우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또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이 부분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실린더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 가만히 보면. 그래놓고 이 뒤쪽 엔진에서 유압 펌프로다가 얇은 관을 통해 갖고 액체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하나의 커다란 주사기 같이 생긴 거야. 이 면적 대비 여기 면적이 커. 그럼 액체를 쭉 담으면 얘가 쭉 밀면서 얘를 밀어서 삽이 이렇게 제껴지는 이 힘이 어마어마해. 땅 팔 때 보면 그냥 삽을 땅에다 꼭꼭 확 하면은 푹 파요.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라고. 오케이? 그런 큰 힘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유압 장치로. 파스칼의 원리.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그럼 니네들이 기억할 건 뭐야? P1하고 P2는 항상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부P1하고 부P2, 부피 변화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면적분의 힘하고 면적 곱하기 높이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외우면 헷갈려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지. 됐죠? 그 다음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하자면 엊그제 이거 수업하는데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것도 액체고 이것도 액체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높이가 달라지면 압력이 다르잖아요. 액체는 깊이하고만 상관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에? 지금 여기에 높이가 똑같을 때 얘랑 얘랑은 요 밑면, 이 피스톤의 밑면하고 이 피스톤 밑면은 깊이가 똑같으니까 압력이 같은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니네들한테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실린더로 쳐 막았고 여기에 어떤 분동을 올려놨고 여기 분동이 이렇게 올라가 있대. 오케이? 이때는 그럼 기준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여기랑 같은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는 거야. 요 점하고 요 점은 깊이가 똑같으니까 유체 압력이 같은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얘에 비해서 밀도가 로우인 액체가 이만큼이 올라간 요만큼을 무게처럼 행동하면 돼. 무게추처럼. 그래서 얘 질량을 M2라고 놓고 요 액체는 로우 곱하기 여기 부피, 요 부피가 있을 거야. 부피. 거기다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것만큼이 여기에 작용하는 면적분의 힘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즉 여기를 A2라고 놓고 여기를 A1이라고 놓으면 얘를 M1이라고 놓고 그 다음 이 피스톤의 무게는 무시한대. 그럼 A1분의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의 압력은 같아야 되니까 A1분의 M1G 이게 압력이잖아. 면적분의 힘. 면적분의 힘. 이해 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처리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민면적 A2분의 요 액체 로 V 다시 G 플러스 M2 G 이렇게 정의를 해야 요 점과 요 점의 압력이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편의상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A2 곱하기 여기
H 다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부피가. 에? 알겠어요? 요게 파스칼의 원리야. 파스칼의 원리에서는 알려줄 게 이거밖에 없어. 됐냐? 네. 그럼 넘어갑니다. 자, 파스칼은 됐고요. 이제 세 번째가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말끝이 왜 얘는 무슨 법칙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정리라고 하게? 얘가 한 게 없어. 그냥 정리만 한 거야, 수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되게 복잡한 수식이 보일 거야. 그걸 최대한 깔쌈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베르누이의 정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연속방정식. 연속방정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유체가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선생님 설명을 쉽게 이해를 하걸랑? 그럼 한번 들어봐 봐봐. 연속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압축되지 않는 액체를 이렇게 생긴 관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래. 그때 여기 단면적을 A1이라고 그러고 여기 단면적을 A2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액체가 통과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같은 시간 동안 A2를 통과하는 요 부피랑 요 부피는 어때야 되냐? 같은 시간 동안 여기를 10L가 통과를 했다면 여기 A1을 그럼 요 지점을 10L가 통과를 해야 액체는 멈추지 않고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10L 갔는데 여기서 9L 갔다 그러면 1L는 어디 숨어 있어야 되잖아. 이해 가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통과한 부피가 같아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밑면적 곱하기 여기가 V1의 속력으로 T초 동안 달려간 거리. 그럼 V1T하고 같아. 이게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한 거야 지금. 그러면 A2 곱하기 요 지점을 통과하는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V2의 속력으로 T초 동안 달린 거리. 그러면 TT가 날아가. 그래서 연속방정식의 결론이 뭐냐 하면 AV는 일정하다. 단면적 곱하기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연속방정식이야. 별거 아니잖아. 여기 단면적이 OS인데 여기 단면적이 S면 얘가 V로 통과하면 얘는 몇 V? 5V를 통과할 거라는 거야 액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면 항상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낚게? 시험에서. 여기 단면적이 A고 여기 단면적이 5A래. 근데 여기서 속력이 5V로 날아간대. 그럼 여기 얼마로 지나가? 그럼 애들 헷갈리는 건 액체가 직선이 아니라 내리막길이면 그죠? 미끄럼틀 타고 내려면 더 가속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그럼 더 빨라지겠지. 그지? 그렇게 낚이기 쉬운데 연속방정식의 의미는 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수평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 가요? 여기가 A 곱하기 5V면 여기 5A면 V로 지나가는 거야. 그냥 내리막길인데 오히려 속력이 느려져. 그게 연속방정식의 포인트야. 알겠어요? 또 이거랑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냐? 이게 뭐죠? 이게 뭘까? 그래, 수도꼭지를 선생님이 살짝 비틀어서 틀면 물이 어떻게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 점점 얇아져. 그러다가 맨 밑에서 툭툭툭툭 끊어져. 왜 그러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무슨 운동을 해? 등가속도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를 해. AV는 일정인데 떨어지면서 속력이 자꾸 커져. 그럼 단면적이 어떻게 돼? 가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이 점점 가늘어지다 나중엔 점선이 되는 거야. 똥. 이것도 연속방정식의 일환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연속방정식 이해를 했습니다. 연속방정식이 뭐라고? 단면적 곱하기 속력은 K로 일정. 이게 연속방정식이야. 높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유체가 하는 일. 유체라 하면 액체 또는 기체가 일을 한대. 어떻게? 예를 들어 실린더와 피스톤을 준비한 뒤에 여기다가 기체를 집어넣고 밑에서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해요. 그럼 이 기체는 어떻게 돼요? 뜨거워.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벽을 막 퉁퉁퉁 더 때려요. 그럼 얘를 쭉 밀고 가서 이만큼을 갑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얘가 밀고 가는 동안 밖에서 막던 기압은 항상 1기압이라는 대기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딪혀서 1기압보다 커지려고 그러면 밀고, 커지려고 그러면 밀고. 더 밀 수는 없어요. 1기압으로 계속 막으니까. 그럼 커지는 동안 얘는 1기압으로 움직인 거야. 알겠나? 이때 이 기체, 액체 또는 기체, 유체가 하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동거리를 델타 S라고 놓게. 오케이? 근데 힘은 우리가 압력을 알고 있잖아. 압력. 힘은 면적분의 힘이 압력이었으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할 수 있지. 여기서 면적을 A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A야. 그럼 이 유체가 하는 일을 힘은 압력,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1기압이겠지.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이동한 거리 델타 S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단면적 곱하기 길이잖아.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뭐라 그래 이거? 부피 변화라 그래. 이만큼의 부피 변화. 그래서 얘를 부피 변화로 바꾸니까 유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해 가요?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의 부피 변화.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갑자기 인상 쓰고 막 그럽니다. 무섭게. 띠꺼운 거 봅니다. 이게 띠꺼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요 두 가지 베르누이 정리는 시작도 못했고요. 배경 지식을 갖췄습니다. 이제 베르누이 정리 갑니다. 베르누이 정리 보면 거기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선생님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관에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는 어떤 액체들이 있어요. 샥샥샥샥샥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높이가 있고 여기 높이가 있더란 얘기지. 그럼 선생님 물어보는 게 이 액체 덩어리가 이만큼을 이동하고 있을 때 질량 중심은 가운데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치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얘 달리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을까 없을까? 이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유체가 이쪽에서 펌프질해서 간다는 건 이 관에 대해서 밀고 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야? 오케이? 일도 하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하고 있는데 얘가 슈 올라갔어. 그럼 요 지점에 가서 위치 에너지는 아까보다 커졌겠네? 그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겠네? 내내 달리고 있을 거니까 연속 방정식에서 봐봐봐. 좁아졌으니까 속력은 더 빨라졌어.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얘가 밀고 나가는 일도 할 수 있겠네? 여길 밀면서. 오케이? 그럼 이 세 개 더한 거랑 이 세 개 더한 거는 어떠냐?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보존 법칙상. 그게 베르누이의 정리야.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뭐 한 게 있어? 아니야. 에너지 보존 법칙 정리한 거야. 유체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원래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해? mg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유체가 하는 일 p 곱하기 델타 v 이게 세 개 더하면 k로 항상 일정하다. 이게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이해 가셔요? 이게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근데 여기서 변수를 뭘 좀 더 줄일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유체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흐르니까 일정량의 부피 변화 여기서 하는 부피 변화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질량 대신에 뭘로 표현하냐면 밀도 곱하기 부피 변화를 질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가요. 그럼 여기다 다시 넣게 로우 곱하기 델타 V 질량 대신에 GH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대신에 로우 곱하기 델타 V V의 제곱 더하기 P 곱하기 델타 V가 K로 일정함으로 한 번씩 더 지울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리 베르누이의 정리는 어떤 지점에서든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우 V의 제곱 더하기 로우 GH는 K로 일정하더라. 이걸 우리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정량적인 계산에 앞서서 베르누이를 이용하는 사례부터 설명을 할게. 이용 사례. 계산 없이. 첫 번째가 벤츄리간이라는 게 있어요. 벤츄리간을 제일 많이 쓰고요.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항공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세 번째가 바나나 킥. 네 번째가 마그누스 호. 이 네 가지 정도를 이해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벤츄리관이란 송유관 또는 유수관, 물, 수도관 이런 데서 흐르는 물의 양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럼 액체들이 막 흘러가서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니네들한테 A, B, C점에 여기다가 압력 게이지를 달어. 압력 게이지를. 그럼 우리가 압력을 측정을 하면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흘러가는 속력. 그럼 시간당 흘러가는 속력을 계산하면 양을 계산할 수가 있지. 이해 가요? 자,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자, 내가 묻고 싶은 거 여기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을 때 속력이 어디가 빠를까? B가 빨라요. 좁으니까. 얘는 느릴 거고. 그죠? 그 다음 베르누이의 정리는 P 플러스 2분의 1 로 V의 제곱 플러스 로 GH 이코르 K로 일정이라는 베르누이 법칙을 놓고 보니 얘는 이 지점에서의 질량 중심, 이 지점의 질량 중심, 질량 중심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질량 중심이 안 변하면 위치 에너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얘 가? 오케이? 근데 속력은 대충 봐도 얘가 빨라. 얘가 일정한데 속력이 빠르면 뭐가 작아져? 압력이 작아져.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점 A점과 B점의 압력의 차이를 계산하면 여기 흘러가는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송유관이라든가 LNG, 천연, 가스 자 이런 놈들의 이동하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었더라. 그게 벤츄리관이에요. 실제로 선생님은 이걸 어디서 봤느냐? 공군 나왔다 그랬잖아. 공군. 수험병장에서 공군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막 만지는데 궁금했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있으니까 마찰면이 있으니까 시간당 몇 바퀴 돌았는지를 보면 내 속도가 나오지. 근데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은 그때 당시에는 GPS가 정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속도계가 있어. 실제로 조종석에 보면. 얘는 지 속도를 어떻게 알지? 궁금했거든. 근데 가보니까 비행기 앞에 보면 레이돔이라고 해서 캐노피 조종석 타는데 앞에 레이더 들어있는 레이돔이 있는데 그 앞에 피토관이라고 쇠꼬챙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거에 선생님 동기들 여기 맨날 여기 빨간색으로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주의하게 뭐 움직이다가 대가리 쿡 박혀갖고 구멍 뚫린 애들 되게 많거든. 이 피토관이 딱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여기 잘라놓은 모습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그래서 얘 속도를 계산을 하더라. 비행기 속도를. 알겠습니까? 자,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벤츄리관이라고 하고요. 항공기 날개를 띄운 양력은 라이트 형제가 이용했는데 날개를 띄우는 원리는 이겁니다. 비행기 날개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원래 있던 공기덩어리를 얘가 가르고 다시 공기덩어리는 그 자리로 다시 모여야 돼. 훅 지나고 간다고.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를 얘가 가르고 갈 때 여길 지나가는 속도와 여길 지나가는 속도 V1과 V2 중에 속도는 누가 크니? V1이 크겠지. 호가 기니까. 이해 가? 근데 여기 높이나 여기 높이는 변화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그래서 베르누이의 정리 P 플러스 2분의 1 로 V의 제곱 로 G H 이코르 K로 일정 중에 마찬가지로 얘를 따지지 않아. 그럼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건 속력이 커지면 얘가 일정하니까 압력이 어때? 작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는 압력이 작아져. 근데 밑에는 압력이 커져 상대적으로. 그럼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해. 여기가 P1, P2라고 하면 P2가 압력이 크다고. 그럼 P2의 압력에서 P1의 압력을 빼. 거기다가 비행기의 단면적 S를 곱해. 그럼 면적 곱하기 압력하면 뭐가 돼? 이게 힘이 돼. 그게 항공기 날개를 띄우는 양력으로 발생을 해. 그래서 민항기 있죠. 민항기. 글라이더. 무동력 글라이더나 민항기 같은 놈들은 하늘에서 천천히 다닐 망정 짐을 많이 실어야 되지. 양력이 커야 되지. 그래서 민항기는 날개가 겁나 큰 거야. 너무대대하게. 심지어는 저 라이트 형제 만들 때 쌍엽기라 그래서 날개가 두 층으로 돼 있었잖아. 이게 가야? 그지? 근데 전투기 같은 경우 선생님 수험비행장에서 봤던 전투기는 기동을 막 해야 되니까 날개가 크면 불편해. 그래서 날개가 되게 조그매. 전투기는. 대신에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다가 민항기 같은 경우에 엔진이 꺼지면
이게 활강이라는 게 가능한데 전투기는 하늘에서 엔진이 퍽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유낙하야. 활강이 거의 없어. 삽시간에 뚝 떨어져 버려 그냥. 이해 갑니까? 그래서 텔레비 보면 조종사들이 민간인들 덮칠까봐 끝까지 조종관 잡고 흔들어갖고 뭐 다른 산에 받고 혼자 뭐 죽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안타깝게. 그지? 그래서 선생님 이해가 가. 활강이 되면 내려가면서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나는 언제 탈출하지 이거 할 텐데 그런 게 없어. 전투기 그냥 떨어지니까. 면적이 작아서 그래. 이해 가요? 여기 양력이야. 이런 데다 사용을 할 수 있죠.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해서.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알겠냐? 바나나킥은 어떻게 돼? 바나나킥이나 뭐 야구 선수가 던지는 야구공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커브볼로 설명해 줄게. 하얀색 야구공에는 족밥 말고 실밥이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렇게. 몇 개? 108개가. 그러면 현대기술로 이 족밥 말고 실밥을 108개를 없앨 수는 없었을까? 있어요. 더 맨질맨질하게 야구공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해요. 미국의 NLB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안 그래. 그지?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투수들이 여기다 손톱을 걸어갖고 마찰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손톱을 걸어서 회전을 많이 주면 공기랑 마찰이 심해져야 공이 다양한 구질이 나오니까. 알겠어? 그 반대되는 얘가 클래식 골프라는 게 있어요. 자, 유럽 쪽에서 처음에 나왔던 골프의 클래식 골프라고 원형 골프를 보면 골프공이 이 코끼리 송곳니 상하를 깎아서 당구공처럼 만들었대. 맨질맨질하게.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걸 때리는 첫 번째 드라이버 샷을 우리가 1번 우드라고 불러. 옛날에 나무로 때렸거든. 1번 우드로 빵 때리면 맨질맨질하니까 그냥 무조건 똑바로 가더래.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클래식 골프는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 공에다가 니네 피부처럼 이렇게 곰볼을 넣었지. 이렇게 막 이렇게 크레이터 막 불룩불룩하게 넣었지. 그랬더니 공기 까칠까칠하니까 공기와의 마찰이 심해지니까 지금 선생님이 해본 운동 중에 선생님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뭐 축구, 농구 다 해봤지만 웬만한 스포츠들은 남자들 다 즐길 수 있는데 골프는 해본 운동 중에 제일 어려워. 평생 가도 쓰지도 않는 근육의 코어근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공을 샹 해서 때리는 순간에 살짝만 근육이 비틀어져도 여기서 헤드가 다른 쪽으로 가. 그러면 회전을 먹어. 그럼 분명히 똑바로 때렸는데 회전 먹어도 반대로 슉 날아가요. 이해 가요? 그래서 다양하게 공이 구질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골프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어. 알겠냐? 야구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투수가 이 공을 던질 때 보면 커브볼 던질 때 보면 손에도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얘를 앞으로 던져. 그럼 공기는 이렇게 휘젓고 지나가. 그럼 여기 보면 실밥이 지나가는 방향하고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여긴 속력이 감소를 해요. 이제 갑니까? 근데 여기 실밥이 지나가는 방향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이 더해져서 여기는 속력이 증가를 합니다.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공은 밑으로 확 쳐박습니다. 그게 포크볼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포크볼. 공을 앞회전시켜야 돼. 오케이? 직구 같은 것도 던질 때 보면 딱 잡고 던지는데 스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야. 약간의 스핀을 줘서 공이 이렇게 가다가 위로 살짝 들려. 그래야지 똑바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안 그러면 포물선 운동 때문에 밑으로 쳐박히거든. 알겠습니까? 예. 이런 커브볼도 그러고. 미국에서 만들었던 마그누스호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마그누스호. 마그누스호라는 건 뭐냐 하면 미국에서 처음에 시도했던 배인데 돛담배는 돛담배인데 얘는 바람의 방향의 영향을 안 받는 배야. 그래서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둥그렇게 돛을 두 개를 달아. 천으로.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있을 때 돛이 둥그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원래 배는 이렇게 아풍 맞으면 갈 수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근데 얘는 갈 수 있어. 어떻게? 이 돛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 오케이? 그럼 여기는 속력이 증가를 해. 돛의 마찰이랑 공기의 바람이 더해져서. 근데 여기는 속력이 감소를 해.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이 커져? 얘는 압력이 적어져. 그럼 이 압력 차이 때문에 얘를 앞으로 미는 힘이 생겨서 앞으로 쭉쭉쭉 나가게 돼. 이해 가세요?
근데 바람이 만약 이렇게 불어. 그럼 반대로 돌리면 돼. 돛을. 돛을 돌리는 방향을 이용해갖고 바람 방향하고 상관없이 아풍을 맞아도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 그게 마그누스 호야. 근데 실패했죠. 왜? 이거 돌리는 동력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 처음에는 가축 같은 걸로 계속 돌렸대, 뱃속에서. 그 가축은 뭔지예요, 시부라. 기지. 가축 매달아갖고 계속 소가 계속 돌면서 이 돛을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 오케이? 근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져갖고 활용은 못했는데 원리상으로는 마그누스 호를 이용하는 거지. 베르누이 정리. 됐냐? 그럼 이번엔 이런 식으로 이용 사례 계산 없이 나오는 거는 기본 예제라 그러면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변형해서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딱 풀이 요령 하나, 이거 패턴이 똑같으니까. 패턴이 항상 똑같아서 풀이 요령 딱 하나만 보여주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벤추리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다가 이렇게 좁아지고 다시 넓어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관들에 뭐 밀도가 로우인 뭐 액체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단면적을 줘요. 여기를 4SS라고 줄게요. 오케이? 그래 놓고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여기다 빨대를 꽂아. 빨대를 꽂아서 여기다 뭐 밀도가 다른 액체를 담을 수도 있고 밀도가 같은 액체를 담을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일단 보자마자 질문. 속력은 누가 빨라? A하고 B 중에. B가 빨라요. 좁으니까. 몇 배로? 4배로. 얘 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가리킨 게 연속 방정식이야. 여기가 V로 지나간다 그럼 여기는 몇 V? 5V. 이건 내 맘대로 딱 정하는 거야 일단. 연속 방정식. 항상 일정하니까. 속력은 5배. 그러면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압력이 줄어들어. 그럼 봐봐봐. 음료수에다 빨대를 꽂고 입에 있는 공기를 빨아내면 이 안에 압력이 줄어드니까 액체가 빨리 올라오지. 그럼 여기 있는 액체들이 빨리 올라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이 빨리 올라가. 같은 액체라면.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 얘가 올라간 이유는 이 바깥쪽의 대기압, 1기압에 비해서 여기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요 점의 압력을 P2라고 놓고 요 점의 압력을 P1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P2하고 대기압의 압력 차이, P1하고 대기압의 압력 차이 중 이 압력 차이가 컸으니까 물기둥이 더 높이 쓴 거야. 알겠냐? 그림은 이해가 가지. 이제 풀이 요령. 이런 문제 만나면 무조건 베르누이를 써야. P1,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하던 대로 프로세스 그대로 얘기해주면 선생님 이 문제 보자마자 뭐부터 하냐? 첫 번째 연속 방정식 이용해서 이 두 지점의 속력을 구한다. 얼마라고 확정하기 싫으면 몇 V라고. 오케이? 몇 V라고까지만. 속력을 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베르누이 정리를 적는다. 왜? 무조건 쓸 거니까. 여기서 그거밖에 쓸 게 없거든. 그럼 어떻게 정리해? P1 플러스 2분의 1 로우에 여기 지나가는 게 로우니까 속력은 V의 제곱 위치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생략하고 이코르 K 1번씩 마찬가지로 P2 플러스 2분의 1 로우 대신에 로우의 V 대신에 여기 왜 5V라고 썼어? 4V지 얘가 1대 4니까 1대 4 그지? 오케이? 4V에 제곱 이코르 K로 1.2번씩 일단 무조건 써놔. 언젠간 쓸 거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이 높이를 H2, 이 높이를 H1이라고 하면 H2-H1은 하고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뭘 물어보든 이거는 무조건 써놔. 무조건 쓸 거야. 내가 단언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정확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응용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이 기둥이 서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 돼. 이 기둥은, 이 초록색 액체 기둥은 왜 서 있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 무게하고 여기 압력 차이에 의한 빨아올림이 똑같은 거야.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럼 여기부터 해볼게. 여기에 면적은 안 줬어.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A라고 할게. A. 여기 이 대롱의 단면적은. 왜 안 줬는지 좀 있으면 알게 돼.
얘가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무게 일단. 높이 H2에다가 이 대롱의 단면적 A, 부피에다가 요 액체의 밀도를 로우 탓이라고 할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 초록색 기둥의 질량이야. 거기다 중력 가속도 G를 하면 이 기둥이 떨어지려는 힘이야. 그럼 이거를 안 떨어지게 빨아올리고 있는 힘은 요 단면적에다가 대기압하고 P2의 압력 차이. 근데 대기압이 더 커. P0 P2에다 단면적을 곱하면 힘이 된다고. 그거로 빨아올리는 힘하고 얘가 떨어지려는 힘이 같은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요거를 정리할 수 있다면 얘를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눈에 보인다고. 아, 그럼 이쪽도 해야 되네. 그럼 A 곱하기 H1 로우 프라임, 여기도 같은 액체였으니까 로우 프라임 G는 단면적 곱하기 P0 P1.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어떠냐면 A가 지워져요. 그래서 이 대롱의 면적은 안 줘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 H2 H1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걸 여기서 빼. 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H2 H1에 로 프라임 G는 요거 빼니까 어떻게 돼? P0가 지워지고 P1 P2 꼴만 남죠. 여기서 이걸 빼면 이해가 갑니까? 그럼 우리는 요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해결을 하면 돼. 얘를 해결을 뭘로 해? 이걸로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P1에서 P2를 또 빼, 여기서.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 좌변은 P1 P2가 남고 KK 지워지고 2분의 1 로우 V 제곱 2분의 1 16 로우 V 제곱. 그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15 로우 V의 제곱. 그럼 넘어가니까 2분의 15 로 V의 제곱. 여기다가 이걸 대신 넣어요. 2분의 15 로 V의 제곱을 대신 넣습니다. 그러면 H2 H1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로 프라임 G. 이때 로 프라임은 이 액체들. 로 프라임 G분의 그 다음 2분의 15 앞에 나가고 그 다음 로 V의 제곱. 뭐 문제 같아서는 얘랑 뭐 같은 액체였다 줄 수도 있어요. 같은 물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같은 물이었으면 여기에 다 가득 채워지니까 그럴 리는 없겠구나. 얘가 뭐 3로우, 4로우 막 이렇게 줬겠구나. 뭐 어쨌든 그 로 프라임이라고 치면 여기 상황에 따라서 날리고 지우고 정리하면 이게 답이야.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냐 하면 이 베르누이에 관련돼 있는 문제의 프로세스야. 맨 처음에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 지점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베르누이의 정리는 항상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빨아 올리는 것도 있고 여기다 기둥으로 세우는 것도 있고 이걸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 그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니네들이 연습을 하는 거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 프로세스는 이제 물통이 새 있는 이유는 이 액체가 흘러내리는 이유와 빨아 올리는 이유, 그걸 갖다 정리를 해놓으면 원하는 답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얘는 뭐 문제 다양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놓고 풀어주면 오늘 밤새도 안 되니까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서 유체의 법칙을 할 테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 오시면서 맞추기로 합시다. 알겠습니까?